네,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PB와 함께 맞춤형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집중과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조선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자동차입니다. 저렇게 딱 두 섹터만 봤을 때는 관세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조선을 이번 주에 봐도 되는 겁니까, 부장님? 예. 사실 뭐 네.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없죠. 예.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세제 불확실성이 이제 아직 그렇게 가는 구간이라 불확실성이 가는 구간이라 뚜렷하게 어떤 섹터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특별한 유리점을 찾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서 기회를 좀 모색해 보자. 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마스카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 및 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1,500불에 대한 그 투자 용처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다면은 수혜 기업들의 수혜 강도가 조금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 섹터로 선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좀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회담 안에서 당연히 조선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죠. 조선주는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집중 섹터를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또 자동차네요. 그리고 이게 네. 사실 제가 이제 이거 전일 저녁에 장 끝난 다음에 이제 보통 작성을 하는데 원고를 오늘 같은 날이면 원래는 이제 원전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뭐 안타깝게도 뭐 악재가 사실 나왔죠. 예, 네. 굴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를 배제한 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관세 여파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음 달이 지나면 종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또 이제 현대차 노조 관련해서 파업이 이제 7년 만에, 그러니까 6년 만인가요? 예정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회피 섹터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동차는 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포트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랑 화장품주 가지고 오셨고 중요했던 건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재생 관련해서 관련주를 토픽으로 들고 오셔서 좀 저희가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OCI 홀딩스가 그런데 최고가 기준으로 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신재생 또 태양광과 관련해서 매수를 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리뷰해 주실까요, 부장님? 이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네. 태양광 꼭 집었죠. 맞아요. 예, 또 태양광 꼭 집은 부분이 있었고, 좀 이따 이제 그 2차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관련 리뷰도 하고 싶은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두 개, 그러니까 태양광과 이제 2차 전지의 공통점이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공급 구조 개편, 감산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의 의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게 또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타겟, 그래서 이제 견제에 대한 타겟을 상당히 옥죄고 있는 게 이제 공통점인데, 사실은 태양광 쪽에서 포트 편입을 이제 많이도 안 하신 것 같은, 저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스티리콘 가격이 먼저 다운스트림 입각해서 먼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OCI 홀딩스가 꾸준하게 상승을, 뭐 여타의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잠시 얘기 HD 현대솔루션이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OCI 홀딩스는 추세를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일단은 홀딩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OCI 홀딩스와 관련된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2차 전지는 네.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2차 전지를 3주 전에 이제 포트에 편입할 때 네. 보통 2차 전지를 이제 뭐 상반기까지 봤었던 거는 이제 초단기에 그쵸. 매매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포트 편입하면서 이제 조금 더 유효하게 트레이딩 구간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에서 특히나 ESS 가로치면서 ESS를 맞아요. 많이 네. 말씀드렸던 건데 북미 ESS 매출에 대한 기회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엿보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부분도 이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ESS는 지금 세액 공제 부분에서도 유연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ESS 부분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LFP ESS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중국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기업의 선도 기업들이 지금 먼저 선제 투자한 기업들을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단은 뭐 셀 기업하고 양극재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중 ESS에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국내 유일의 어떤 순행식 ESS 기업으로서 그때 추천한 이유를 한 30% 최고가 그러네요. 기준이긴 한데 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괜찮았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충분하게 충분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 아닌가. 아직도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매수 구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중 NCS를 8월 초에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ESS를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오고 있죠.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포트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섹터 비중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20%로 좀 동일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선과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엔터 그리고 지주금융인데요. 앞서서 조선을 지금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신 만큼 그 안에 탑픽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오션이 대장일 수밖에 없죠. 조선주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서 네. 뭐 이제 사실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 오른 거에 대한 물론 이제 일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상당히 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정당한 부분도 있어요. 실적 자체로만 보면. 근데 역시나 이제 하나오션인데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유자의 영역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탑픽은 하나오션이 맞는데 저도 일단은 하나오션이 지금 포트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로 일단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 속에서 좀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기준점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조선 섹터를 관세 협상 전에 편입할 때 탑픽으로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선박법이 이제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대 250척 건조를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이 선박에 MR 탱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MR 탱커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현대미포는 상당히 지금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마스크 프로젝트에서 이제 양국에서 가장 지금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해군 MRO 사업이에요. 근데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수주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기존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쪽에 대한 MRO 수주를 하나오션이 대부분 가져갔어요. 세 건을 다. 근데 요번에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는 동사가 가져간 모습. 그래서 사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후가 꽉 찬 상태에서 아까 수주 단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요번에 어떤 신뢰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주를 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깊고, 마지막으로 해양방산 시장에서 어떤 구축함이나 이런 건조 이력이 있는 동사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혜 후보도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포트 안에 조선주가 없다면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선정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역시나 대장격인 하나오션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다른 조선주도 봐야 된다. 오늘의 탑픽은요,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신재생과 2차 전지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각의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신재생에너지 역시나 오늘 태양광에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기업인데, 네.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는데, 하나솔루션은 조금 요즘 뭐 케미칼 부분 또 뭐 예를 들면은 그쪽 뭐 NCC, 여천 NCC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HD 현대에너지, 물론 이제 국내 매출이 조금 더 커요. 포션이 한 65%. 그런데 해외 매출,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비중도 좀 있고요. 그래서 35%는 차지하고 있고, 2분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YY, QOQ 대비 모두 흑자 전환한 모습이고 국내 매출액 증가도 역시 돋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매출 증가세와 국내 매출 증가세 또 아리백 산단에 대한 모멘텀 역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솔루션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여전히 태양광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또 토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ESS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의 토픽은 무엇입니까? ESS, 그러니까 2차 전지가 7월인가부터 상당히 추세를 올라갔는데 그때 나쁘지 가장 않죠. 먼저 네. 올라갔던 기업이 LG 에너솔루션을 물론 지금 최근에 삼성 SDI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LG 에너솔루션이 먼저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는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먼저 LFP ESS 앞서 있는 기업이 동사고 이런 어떤 AMPC 수혜에서 ESS 매출 비중이 높은 LG 에너솔루션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사를 좀 보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LNF도 한번 네. 잠깐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셀 기업은 그렇고 LNF도 왜 주목해야 되냐면 LNF도 역시 북미 ESS용 LF 사업에서 선제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ESS 분야 LFP 쪽에서도 동사 가장 앞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건 원래 동사가 주요 고객사가 LG 엔솔인데 LFP ESS 분야에서 삼성 SDI와 SK온이 동사하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LG 엔솔은 중국 기업 상주리온하고 협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LNF가 셀 기업에서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면 좋을까요? 지금 포트 안에 있는 섹터입니까?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단기 섹터는 보통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그쵸? 하는데, 예. 제주은행이라는 이제 왜 은행주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는 됐어요. 정치권에서, 여야에서. 근데 이제 금융위가 이제 주무부처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10월에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 일단은 한은하고의 얘기도 좀 중요합니다. 한은에서 지금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은행권 중심 발행 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고무적이고 또 하나는 다음 주 미국의 서클 총괄 사장이 오는데 네. 물론 이제 마케팅 창에서 먼저 많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4대 금융지주 관계자들하고 고위 관계자들이겠죠. 예,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동사는 신한주주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한주주도 7월부터 지금 POC를 실행하는 데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사 역시 자회사로서 현재 4건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 관심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제주은행은 상당히 지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와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는 제주은행을 눈여겨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부장님과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